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선동정치를 자행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5.18에 대해서 자신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다. 자, 이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국군 매도입니다. 대통령의 선동 정치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4대 선동 정치, 세월호, 촛불, 5.18 위안부. 자, 제가 사진 한 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된 후 4개월 지난 시점에 8월에 유민 아빠라는 유가족이 단식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 유민 아빠 단식에 동조하는 동조 단식을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자, 이거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문재인 의원, 그 다음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자, 그 다음에 노영민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으로는 김영록 당시 수석 원내 부대표입니다. 위에는 유민아빠 사진이 있고, 유민아빠 살려내라, 세월호 특별법, 이런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문재인 의원은 턱수염을 기르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이것이 문재인 의원의 유민아빠 동조 단식 농성 사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민아빠는 세월호 사건 초기에 진도 체육관에 설치된 유가족들의 거처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를 비판하고 유족들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 내려갔을 때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욕설을 내뱉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면서 광화문 농성 때는 청와대 근처까지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험한 쌍스러운 말을 해댔던 인물입니다. 유가족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며 욕설과 막말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의 단식 농성에 동참한다고 아스팔트에 쳐놓은 이 천막에 가서 한때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길거리 투쟁을 벌였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논설이었던 저는 칼럼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 특히 제1야당이나 또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급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은 제가 대통령다운 처신과 품격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주 지탄받는 이 시위자 옆에 가서 아스팔트에 앉아서 단식 논성을 하고 이런 낮은 단계의 처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혹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저 세월호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촛불 농성으로 이어갔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린 날, 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들아, 세월호에서 숨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촛불 전국에서 하늘의 별빛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끝내 아주 지독하게 세월호를 선동을 해댔습니다. 두 번째 선동정치 촛불. 촛불 데모가 한창일 때 2016년 11월 27일이죠 아마. 촛불 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가짜 보수 세력을 불태워야 된다. 이 횃불로 불태워야 된다. 원래 정치 지도자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 불이라는 말, 촛불이든 횃불이든 이 불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불이 불장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상한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는 보수 세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TK의 수도 대구의 가장 유명한 서문시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방화가 저질러졌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에 나가서 정치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방화라는 말, 이 화재, 횃불 이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의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할지 누가 아느냐.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불태워라라는 발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세월호와 촛불 선동입니다. 이어서 제3번째 5.18 선동. 5.18이라는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규정짓는 것도 엄청난 선동이자 매도입니다. 왜냐? 5.18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18 사건의 본질은 시민 측에서 봤을 때는 폭력 시위가, 초기 단계의 폭력 시위가 나중에 무장 봉기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계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의 폭력 시위 진압이 나중에 무장 봉기 진압으로 발전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한쪽은 폭력 시위 무장 봉기, 다른 쪽은 폭력 시위 진압, 무장 봉기 진압. 계엄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은 한 것뿐입니다. 자, 시민들은 어떤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었든 간에 처음에 단순 시위, 그 다음에 폭력 시위, 그 다음에 계엄군에 맞서서 무장 봉기, 광주 일원을 무장해서 장악한 무장 봉기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양쪽 측면에서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그리고 사태 발전의 어떤 그 불가피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전체 국민과 국가를 아우러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사기와 명예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국군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같은 적대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군과 국가안보에서의 국군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하고 중요합니까?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군의 장병을 보낸 부모들에게도 커다란 심리적인 훼손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저거는 자격이 없는 발언입니다. 국군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계엄 병력의 계엄 활동의 시대적인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야지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 성폭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도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5.18 메시지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고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 대통령의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마치 무슨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저질러지는 무슨 군인들이 점령한 마을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이런 장면. 아니,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전쟁 영화에 저런 식의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와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당했다 말이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런 식으로 선동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만들어서 그해 가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도 매우 엉성하고 부실합니다. 5.18 당시에 군인들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17건이 저질러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당했다 가해자를 특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완전히 다 국민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실제로 일부 국민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 정경두 국방장관처럼 엉성한 지도자는 저런 달랑 저런 문건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철저하게 무슨 그런 의혹이 있으면 국가기관을 지휘해서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당시에 그러면 어떤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느냐,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강압적인 분위기라 하더라도 고소를 했으면 어쨌거나 사법 처리 내용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야지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선동.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은 잘한 것,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싸그리 완전히 부인을 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상한 명분 하에 전부 다 뒤집는 행동. 위안부 강제징용,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사리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합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하도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맺은 국가 간의 합의를 일거에 뒤집으면서 위안부를 선동을 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판결도 마치 무슨 사법농단으로 몰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과 협의를 한 것은 국가를 위한 애국적인 통치 행위였다고.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그 후 폭풍, 부작용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렇게 칭송하는 3.1절에 관한 일본의 강제 진압에 대한 피해 보상은 왜 요구 안 합니까? 그것부터 해야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선동 정치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대통령이 실력이 없으니까 선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